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2급 실무 파트에 있는 전표 입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전표 입력을 갖다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산, 부채, 자본 여기까지 입력한 거 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336페이지까지 했던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 할 것은 337페이지 337 박스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수익 비용, 그다음에 그 메인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들 다 실행시켜 놓으셨죠? 그래서 2021년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요. 회사는 우리가 만들었던 8000번이었었죠? 8000번 경영과 회계 선택하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자, 천천히 설명할게요. 혹시 제가 설명하다가 속도가 빠르면 손 잠깐 드세요. 괜히 좀 멍 때리고선 구경하고 계시지 말고. 근데 사실 실기는 여러분이 여기 설명 듣고 이해한 다음에 제가 시간 좀 또 드리니까 또 별도로 이제 입력할 수 있으실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기 파트는요 부지런히 따라서 연습하시고요. 그 돼지포복이 제가 말씀해드렸던 파트는요 이따가도 한 번 더 얘기해드리겠지만은 연습 많이 지금 해놓으셔야지 이거 끝나자마자 이제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릴 텐데 이제 그때 이제 본 실력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지금은 그날 배운 거 잘 연습들 해놓으시기 바래요. 실기는 진짜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그건 좀 곤란해져요. 그래서 아니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실기가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지 자격증을 따는데 거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론 문제는 세무 2급은 10개를 목표로 합니다. 이론에서 10개, 그다음에 실기에서 60점 정도면은 충분히 붙을 시간 실력들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전산 회계 세무 자격증은요 여러분이 연습만 하면 떨어질 리가 없는 그런 자격시험이에요. 얘는. 근데 당연히 안 하면은야 복습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은 복습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자격시험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해드리고 싶으네요. 자, 337페이지에 이제 1번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예금이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결산 이자 금액이 지금 60만원, 그 다음에 법인세 원천 증수액 92,400원, 차감 수령액은 50만 7천. 여기서는 지금 우리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자가 지금 60만원이 생겼는데 우리 걸 갖다가 제3자가 원천 징수를 했죠. 그때는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죠? 오케이. 세금을 먼저 냈으니까 손납세금이라고 쓰고, 또 반대로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원천 징수한 거 어저께도 나왔었지만은 예수금으로 쓴다. 이 별거 같지도 않은데 실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그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선납세금을 우리 법인에서 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받았을 때 금융기관이 우리 걸 원천 징수하게 되면 선납세금, 그 다음에 법인은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전년도 법인세 낸 거에 50% 낸다고 하는 중간 예납, 그때 선납세금이라는 규정 두 가지를 쓴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날짜를 일단 7월 5일로 하고요. 7월 5일. 그다음에 차변에다 이자를 받으니까 제가 대변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해놓고선 금액은 60만 원 이렇게 쓰고요. 차변에다가는 지금 선납세금 써야 되겠죠? 선납세금 해서 92,400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다네요. 이렇게. 자, 높아심에 잘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요 문제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올 텐데
제가 선납세금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선납세금은 결국 언제 정리하게 되느냐면 12월 30일 날 우리 결산할 때 결산 조정 항목이기도 해요, 얘가. 그래서 지금처럼 선납세금 우리가 기록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선납세금 저기 제3 우리 것을 제3자가 원천 징수하게 되면 원천 징수하게 되면 그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92,400원에 대해서 우리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 나오느냐면 법인 여기 중간 예납할 때요. 중간 예납할 때 우선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3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중간 예납은 요게 날짜가 지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요. 2개월 이내에 중간 예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2020년도 법인세 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었다고 얘기하면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여기 몇 퍼센트? 50%를 갖다가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그때 여기 선납세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12월 31일이 됐을 때 우리가 결산을 해봤더니 2021년도에 법인세가 얼마로 계산이 됐다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얼마라고. 법인세가 300만원 나왔대요. 그럼 얘는 법인세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법인세 비용 또는 법인세 등 비용으로 300만원 이렇게 처리해 놓고, 우리 먼저 선납세금이라는 것은 세금을 먼저 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납세금 여기 얼마를 냈느냐면 여기 100만원에 50%면 50만원 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 92,000원이라 했는데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선납세금 냈던 거는 여기 50만원하고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선납세금 조회해서 그게 1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선납세금은 우리 총 60만원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240만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 법인세 비용은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얘 처리하는 방법이 12월 30일자로 직접 수기로 결산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결산자로 입력하는 자동 결산이 있죠. 거기 가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동 결산하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요 금액을 갖다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바로 입력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얘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것, 이것조차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수익 계정과 관련돼서 이자 수익에 대한 거 자료 한번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총 7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5일 날로 보시면 되겠고요. 8월 5일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도난 위험이 있어 한국화재보험에 손해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원 인터넷 뱅킹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고 하네요. 이체 수수료도 같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보험료 써야 되겠죠. 차변에 차변에 상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품에 대한 거니까 800번대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료 해가지고선 금액은 12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상품과 관련돼서 창고 보관료는 지금 우리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보험료가. 그래서 여기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중에서 800번대로 써주셔야 돼요.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인지 900번대인지 요거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수수료 비용 해서 금액은 1,000원 쓰시고 얘를 두 개 다
보통 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자 보시면 경일전자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 이것도 우리가 원천 징수하고 있죠. 우리가 원천 징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수금 써야겠네요. 그래서 이자 비용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을 얼마가 나왔냐면 120만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 써야 되겠죠. 예수금은 33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87만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날짜가 8월 15일 거네요. 날짜 8월 15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는 500만원, 시가는 650만원짜리인데요. 관할구청에 불우이웃 돕기 목적으로 기탁했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부할 때는 판매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원가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원가로 기록합니다. 시가가 아니라.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기부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 해서 금액은 500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제품을 줬다 그랬었죠. 제품은 몇 번이더라? 150번인가? 제품.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설명은 해드렸지만 아마 까먹으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재고자산이 빠지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었죠. 그죠?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 판매했어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계정으로 바뀌었죠. 그럴 때 8번에 여기 적요란에 반드시 타계정 득채 넣어주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적요란에다가 이 제품이 판매된 것이 아니라 기부금으로 계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계정 득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타계정 득채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설명 못 들으셨나요? 유튜브 틀어드릴까요? 조사하면 다 나와. 자, 됐죠? 혹시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할 때 저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물론 가능하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제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자, 8월 20일 활에 보겠습니다. 8월 20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확정기여형이래요. 확정기여형은 비용 처리하고 끝내는 거죠. 그죠? 확정급여형은요, 외부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근데 세무 2급에서는 확정기여형이라 할지라도 그냥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면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공장하고 본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비용 처리할 때도 본사 거, 그다음에 공장 거 따로따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총 160만원인데 공장 거는 얼마래요? 100만원, 본사 거는요 60만원. 그러면 본사 거는 공장 거는 똑같이 퇴직급여라 할지라도 500번 될 걸로, 그 다음에 본사 거는 똑같이 퇴직급여라 할지라도 800번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걸 그렇게 구분하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를 공장부터 나왔으니까 공장의 퇴직급여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번에는 800번 될 걸로 금액은 6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은행에서 현금 납부했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 보니까
은행에서 현금 납부했다고 하니까 보통 예금으로 해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 그 꼬시는 말이 넘어간 거야. 은행에서 그랬더니 은행에서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그냥 현금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문제 형태 하나 여기 요거 나온 김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여기 확정 기여형이라고 그랬었죠. 확정 기여형은 비용을 갖다가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공장에서 그다음에 본사에서 비용을 나눴죠. 근데 만약에 얘가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면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서는 공장 거 그다음에 본사 거 나눠줘요. 근데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면 이거 나눌 필요 없죠. 그냥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나눌 필요가 없단 말이죠.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잘 나와요. 왜?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것 때문에 꼬셔지는 태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왜? 만약에 확정 급여형이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문제가 공장 거하고 본사 거하고 나눠놨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또 500번대, 800번대 두 개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웃지만 시험 가서 보면 달라져요 또. 그래서 제가 형태를 갖다 미리 알려드리니까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8월 25일 거래를 볼까요? 8월 25일 거래에서는 제조공장, 이것도 제조라고 했으니까 비용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500번대겠구나 라고 미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장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40만원 중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 또 나왔죠. 이것도 예수금으로 해놓으면 되겠죠. 공제한 내역으로 강사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였으며 강사료는 현금 지급했다고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럼 여기는 교육 실시에 따랐으니까 교육훈련비라고 쓰면 되겠죠?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었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사한테 돈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으로 쓴다. 이것도 여기 회계 1급부터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자격시험뿐만이 아니라 여기 실무에 가셔서도 이런 얘기 나오면 금방 회계 처리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교육훈련비. 근데 교육훈련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에서 했죠. 500번대 교육훈련비로 4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 띄워놓은 거 13,200원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줬다고 했었죠. 현금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회계 처리가 마무리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월 30일 거래 볼까요? 8월 30일 거래는 회사는 본사 건물의 벽면이 노후화되어 도색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 80만원을 칠성 페인트에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지출 증빙 서류는 일반 영수증 수취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면 계정 뭐라고 쓸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라고 쓰면 되죠? 수선비. 얘는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변에다가 그냥 출금을 하면 되겠네.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수선비인데 수선비가 500번이에요. 800번이에요. 우린 저기 전산회계 1급부터는 항상 500번, 800번 계속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800번대로 수선비가 80만원 이렇게 나갔다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8월 31일 거래요. 한진식당에서 매출거래처라 그러면 이게도 800번대겠구나 아시겠죠? 식사하고 22만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얘는 차변에다가는 여기 접대비 쓰면 되겠죠? 접대비는 매출거래처는 800번대겠고요. 금액은 22만원. 대변에다가는 얘 미지급금 써야 되겠죠? 근데 거래처가 중요해. 거래처는 카드사 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5성 카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에 오늘 수익과 비용 개념까지 한번 쭉 입력을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467페이지에 돼지포 보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467페이지요. 4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 백데이터 깔아놓은 거에 코드 번호가 8900번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1번부터 유동자산 모집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여러분이 이것만 다 해결할 줄 알면 세무, 전산세무 2급이나 지난번에 전산회계 1급 안 되신 분들도 이거 갖고 충분히 여러분 자격증 따고도 남아요.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메인 매출전표 여기서 계속 쭉 나오고 있죠. 요 내용들을 갖다가 이번 주말에 시간 되는 대로 뭐 제가 숙제 검사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충분히 꼭 연습하시기 바래요. 뭐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 되면 우리 기출문제만 갖고서 열심히 반복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워밍업부터 해놓는다는 생각으로 실기는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꾸준히 연습만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기 보통 우리가 배우는 이론처럼 얘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사실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FAT 1급이나 전산회계 1급 할 때 처음 배우니까 그게 어려웠던 거지. 그때 배웠던 내용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기는 여러분이 연습만 하면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제가 장담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여기 앞에 부분에 연결해서 일반 전표 입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기 녹화하는 거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